연금 받는 순간 전직 68세 경찰이 제일 먼저 정리한 건 사람들 주변이 술렁였다. 이 제목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묘해집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정리했다니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만 곱씹어보면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니까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만남들은 의외로 빠르게 정리됩니다. 출근이 사라지면 점심 약속도 줄고 업무가 사라지면 연락의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회사로 묶여있던 관계가 생각보다 많았구나.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돈부터 떠올리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관계와 일상 그리고 시간 관리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사례를 곁들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딱딱한 재테크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은퇴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요. 1. 은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사라지는 것. 직장 생활은 힘들어도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이 단순한 루틴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던 것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만큼이나 일상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든 봉사든 소소한 일거리든 자신만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1. 65세 교사 출신 김 씨 연금보다 중요한 건 오전 일정. 김 씨는 정년퇴직 후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은퇴 6개월 만에 우울감이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 결국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 글쓰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일정이 생기자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금은 통장에 들어오지만 활력은 일정에서 나오더라. 은퇴 후 삶에서 오전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분명 존재합니다. 2. 관계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재편입니다. 직장 중심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 부담 없는 사람. 이런 관계 위주로 재편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체력도, 시간도,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사례 2. 68세 전직 경찰 박 씨 술자리는 줄이고 걷는 친구를 늘렸다. 박 씨는 은퇴 후 한동안 후배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피로가 쌓였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지출도 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술자리 중심 관계를 줄이고 아침 산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사람 정리한다는 말도 나왔지만 1년 후 그는 훨씬 건강해졌고 생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로 바꾼 거죠. 은퇴 후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3. 은퇴 후 돈은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금액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몇 억 있어야 하나? 연금 얼마면 되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을 보면 돈의 총액보다 지출 구조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고정비를 줄인 사람, 취미를 돈 덜 드는 방향으로 바꾼 사람, 소소한 수입원을 만든 사람.
이런 분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합니다. 사례 3. 62세 자영업자 출신 이 씨 소득 30만 원이 자존감을 살렸다. 이 씨는 은퇴 후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가능은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소형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중요했어요. 은퇴 후 소득은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존감과 사회 연결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 관계 일상의 균형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싶은가? 고정비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가?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날부터는 누가 일정을 짜주지 않습니다. 누가 관계를 유지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사람을 정리합니다. 차가봐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역동적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백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가 멀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하루의 구조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쩌면 은퇴 준비는 통장보다 일상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실제로 좌우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 연구들은 꽤 일관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 사회적 연결, 역할감.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와 건강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1. 인간은 일을 안 하면 행복해진다는 구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만 안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지. 그런데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시간은 오히려 행복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여가 시간이 23시간을 넘어가면 행복도가 다시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 없는 시간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성과에서 받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대표적이죠. 도파민은 돈을 벌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완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계획을 실행했을 때 강하게 분비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성과 경험의 감소입니다. 출근, 업무, 회의,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일 작은 성취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돈이 충분한가와 동시에 성과를 느낄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2. 사회적 관계는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진 연구인데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좋은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인지 기능 저하, 우울감 상승,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인간관계 정리는 사람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줄이고 회복을 주는 관계를 늘리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뇌는 은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뇌는 이렇게만 판단합니다. 자극이 있는가? 학습이 있는가? 사회적 역할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뇌는 빠르게 노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은퇴 효과 리타이어먼트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규칙적인 일정이 있으면 이 감소가 크게 완화됩니다. 즉, 은퇴 후에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꼭 직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역할이 있으면 됩니다. 4. 작은 통제감이 삶의 만족도를 만든다. 은퇴 후 가장 크게 흔들리는 감정은 불안도 외로움도 아닌 통제감 상실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일정이 있고, 역할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삶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각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건강 관리도 잘합니다. 은퇴 후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려면 아주 거창한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고정된 모임, 소소한 수입, 배움, 이런 것들이 모두 통제감을 만들어줍니다. 5. 그래서 은퇴 후 삶은 비워두면 불안해진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적당히 채워져 있어야 편안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구조를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반대로 매일이 무계획이면 자유가 아니라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돈의 구조 정리, 하루 구조 만들기, 관계 구조 재편, 역할 유지, 몸 관리,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정리해보면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 삶이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목적, 관계, 역할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어떤 은퇴자는 소득이 적어도 활력이 있습니다. 차이는 준비의 방향입니다. 은퇴 준비를 얼마 모았는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옮기는 순간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재구성 가능한 시간이 됩니다. 어쩌면 연금을 받는 날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건 통장보다 삶의 구조일지도 모릅니다.